네, 오늘은 강론편의 첫 시간으로서 상학 중절치의 시간입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유튜브에 처음 올린 것은 2020년인데요. 당시에 맞지 않았던 파트이기 때문에 코로나 형태학이라고 불렸던 이 강의를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강론 부분, 중절치, 측절치, 견치 파트에 대해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수문사에서 발행된 이승표 교수님께서 지은 치아 형태학 교재가 되겠고요. 부제로서 치아 기능과 형태의 아름다운 조화가 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63페이지에 있는 연구 절치이고요. 연구 절치는 퍼머넌트 인사이저이죠. 퍼머넌트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총론 시간에서 배우셨겠지만 연구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사이저는 절치, 인사이즈 한다는 게 절단하다, 자르다라는 뜻이죠. 절치는 전치, 엔티리어 티스 중에 하나이고, 엔티리어 티스에는 절치와 견치가 포함됩니다. 흔히 육전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육전치에는 두 개의 절치, 즉 중절치와 측절치 그리고 견치가 포함이 됩니다. 아래 위로 한 쌍씩 있기 때문에 도합 연구 절치는 총 8개가 되고 연구 견치는 정상적일 때 4개가 되고 연구 전치는 16개가 되죠. 흔히 육전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한쪽 편악이라고 그러죠. 일악 혹은 편악이라고 부르는 원조에서 6개의 전치를 가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버추얼 이미지를 보시면 연구절치, 상학 연구절치 4개와 하학 연구절치 4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학 연구 절치와 하학 연구 절치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상학 연구 절치에 있는 중절치와 측절치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꽤 차이가 나서 쉽사리 구분이 되는데 하학 연구 절치 4개는 모양이 비슷해서 발치를 하고 나서 보게 되었을 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에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앞쪽에서 배우셨던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예전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이 그림을 그리는 연습은 한 번씩 해보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태블릿에서 그리고 있는데 태블릿 사용이 썩 익숙하지 않아서 그림이 잘 안되는 속칭 삑사리가 나는 일이 많은데 잘 이해해 주시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약간의 임브리케이션 라인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이 어떤 면에서 본 것인가요? 순면이죠. 순면은 어떤 뜻입니까? 입술 쪽에서 봤다라는 입술 순자를 씁니다. 한자로 순망치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망치한은 입술을 잃고 나서야 이가 시린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자성어이죠. 그때 순입니다. 그래서 순면 영어로 하면 뭐죠? 레이비알 서피스. 레이비알 서피스에서 봤을 때 디멘션 대략 어떻게 됩니까? 상학 연구 중절치의 경우에 디멘션 좌우로 이렇게 폭을 쟀을 때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MD 다이아미터. 다이아미터는 원래 지름이란 뜻이지만 디멘션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MD라고 하는 것은 뭐죠? MD라고 하는 것은 미지오 디스탈이라는 뜻이죠. 어느 쪽이 미지알인가요? 이 그림에서는 이쪽이 미지알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디스탈이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65페이지에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길이는 8.5 정도 됩니다. 8.5mm 정도 되고 이것이
서비컬, 네, 서비컬 라인은 어느 부분을 서비컬 라인이라고 그러죠? 네, 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다시 칠한 이 부분이 서비컬 라인이고 여기에서의 폭경, 네, 미지오 디스탈 다이미터를 이렇게 대충 그린다고 하면 여기에서의 폭경은 네, 이것은 좀 줄어들어서 6.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의 길이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네, 여기서 하는 것은 anatomical crown입니다. 앞쪽에서 배우셨던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신다면 anatomical crown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랑 대칭이 되는 개념이다. 네, 상대되는 개념으로서는 clinical crow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발치를 하고 나서 보았을 때 보는 크라운은 anatomical crown. 이것은 어디죠? CEJ.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데가 사실은 시멘토 에나멜 정션이잖아요. 시멘토 에나멜 정션이기 때문에 이 정션이 있는 이 부분에서부터 네, 여기까지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높이가 뭐라고요? 네, anatomical crown length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10.5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다시 루트 아래쪽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게 루트의 길이가 되겠죠. 이 루트의 길이는 대략 13.0입니다. 그러면 10.5와 13.0을 합쳐서 전체 상악 중절치의 랭스는 23.5mm가 되는 것이겠죠. 네, 여기에서 이걸 그 위에서 본 모습을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위에서 그리면 전면 레이비얼 서피스가 약간 볼록하고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은 상당히 볼록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볼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네, 문처럼 평평하게 생겼기 때문에 대문이라고 불리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위에 인사이절 엣지가 있는데 이 엣지가 좀 달아 있을 때는 인사이절 서피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라인 앵글이 하나가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로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 뒤쪽에 이렇게 삽처럼 오목하게 파져 있는데 양쪽에 마지널 리치가 있고요. 아래쪽에 네, 여기에 뭐 이렇게 W자라든가 M자 모양으로 살짝 네, 모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디멘션을 보면 네, 여기가 바로 뭐죠? 여기가 바로 지금 방금 했었던 이 아래쪽에 앞에서 보셨던 그림 이거죠. 그죠? 8.5에 해당되는 이것 미지오 디스탈 다이아미터 네, 인사이절 엣지에서 미지오 디스탈 다이아미터니까 이 수치를 이렇게 기입할 때 서로 다르면 뭐죠?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8.5로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저희 앞에서 순면에서 볼 수 없었던 거 순면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은 뭐죠? 순면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은 바로 네 여기는 레이비알 이쪽은 링구알이기 때문에 레이비오 링구알 다이아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순설 폭경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한자로 따지면.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다? 7.0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대문니가 매우 납작한 스푼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위에서 본 모습, 자, 이 위에서 본 모습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절단면이라고 하죠. 절단면이라고 하니까 글자로 써보면 절단면이어서 네, incisor surface라고 쓰거나 좀 더 브로드한 텀으로 뭐라고 오클루잘 surface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생각보다 이 8.5하고 7.0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라운드 할 것처럼 이 디멘션의 크기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인사이절 엣지에서는 사실상 한 라인이지만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미지오 디스탈로 본 그림이 바로 왼쪽 아래쪽 근신면에 있는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면에 있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제가 너무 크게 그려서
여기 이렇게 스캘롭하게 생겨 있는 서비컬 라인이 있고요. 이 위에 이렇게 루트가 달려 있는 것이죠. 네,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의 레이비오 링구얼 다이미터, 레이비오 링구얼 다이미터는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내려온 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그어서 봤을 때 이게 얼마다? 이게 7.0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치경선의 만곡 정도가 있는데, 치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 네, 아까 순면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핑크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이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사이 부분, 네, 요 사이 부분이 있는데 요것이 대략 3.5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3.5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미지얼 서피스에서 그렇고, 디스탈 서피스에서는, 참고로 디스탈 서피스에서는 이것이 2.5 정도밖에 안 꺾어져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컬 라인에서의 두께라고 할까? 네, 이 부분, 이 아래쪽에서의 폭경은 위에 7.0보다는 좀 작아져서, 네, 6.5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65페이지까지 제가 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림은 총 5개가 나와 있죠. 순면의 반대는 뭐죠? 순면의 반대는 설면이죠. 설면은 영어로 링구얼 서피스, 링구알이라고 하는 것이, 네, 언어의라는 뜻도 있지만 혀의 뜻입니다. 설쪽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방금 했었던 미지얼 서피스에 반대되는 개념, 상응하는 개념이 디스탈 서피스가 되겠고, 오클루잘 서피스 혹은 인사이드 서피스와 반대되는 개념은, 네, 에이펙스 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써서 에이피칼 서피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표현은 잘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치아를 디스크립션 할 때 정육면체의 형태로 디스크립션을 하되, 예, 루트가 있는 부분, 그것은 일반적으로 진지바, 네, 잇몸에 박혀 있죠. 잇몸 속 알베올라 본에 박혀 있는 부분은 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잇몸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아래쪽을 빼면 직육면체에서 바닥면은 빼고 보통 기술하게 되죠. 시작은, 네, 아주 어릴 때 시작되죠. 3, 4개월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범낭질의 완성. 네, 범낭질이 완성돼야지 맹출을 할 수 있죠. 맹출이라는 것은 뭐죠? 영어로는 일옵션이라고 하는데, 네, 잇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범낭질이 완성돼야지 나오죠. 그래서 범낭질의 완성은 4, 5세에 시작되고요. 4, 5세에 완성이 되고요. 그런 다음 실제 맹출되는 것은 위로 쭉 올라와서 잇몸을 뚫고 나오는 맹출 시기. 예, 맹출 시기는, 네, 일옵션이라는 영어 단어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는 7세에서 8세입니다. 네, 그리고 치근의 완성. 치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치근의 에이피컬 포레이먼이 닫히는 시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치근 완성 시기는 10세입니다. 네, 여기서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요 부분이죠. 맹출 시기이고, 그 다음 석회화 시작하고 범낭질의 완성은 아주 어릴 때 일어난다라는 부분인데요. 맹출 시기가 7세에서 8세. 자, 여러분 앞에서 배우셨을 때, 네, 입안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영구치는 어떤 치아였나요? 네, 사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악 중절치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악 대구치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 아동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상악 중절치는 그에 비해서 좀 늦게 나오는 편입니다. 상악 중절치가 이 치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흔히, 네,
하악 중절치나 혹은 하악 대구치 정도가 먼저 나오고 상악 대구치하고 그 다음에 상악 중절치 같은 경우는 더 늦게 나와서 육세구치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육세구치라고 이 구치가 아니고 실제로는 구치이지만 또 구취는 아닙니다. 구치는 오럴 멜오더 혹은 헬리토시스라고 불리는 입냄새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을 기념해서 6월 9일을 국왕복원의 날로 제정했다고 준 9th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육세구치라는 게 한국말을 이용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치아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는 상악중절치는 더 늦게 나는 치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석회화의 시작과 범낭질의 완성이 3, 4개월 혹은 4 내지 5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이전에 어떠한 트라우마가 뭐죠? 트라우마라는 단어, 상처 이런 말로 들어보셨을 때 이것을 우리는 흔히 외상이라고 번역합니다. 외부에서 온 상처이죠. 손상인데 외상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경우는 그런 거죠. 이렇게 유치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범낭질이 완성되어 가면서 유치가 이렇게 녹습니다. 유치 루트를 녹이면서 맹출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아동이 앞으로 넘어졌다 든가 해서 이 앞에 있는 유치가 밀려 들어가는 포스를 받게 되었다든지 하게 되면 범낭질의 완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충격을 가해서 영구 절치의 모양이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고 혹은 아주 어릴 때 석회화 시작 때에 어떠한 약물 복용 같은 것들이 있었다든가 혹은 발열이 심하게 나는 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상악 중절치에 어떠한 데미지가 가서 나중에 맹출했을 때에야 알게 되는데 물론 맹출했을 때 알게 되어도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좀 더 심미적이거나 기능적으로 도와줘야 될 일이 생길 수는 있겠죠. 앞으로 사실은 이 발육 시기와 접촉 부위, 최대 풍용 부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 첫 설명이기 때문에 강론의 첫 시간이라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접촉 부위는 영어로 뭐죠? 접촉 부위는 영어로 컨택 포인트라고 합니다. 컨택 포인트이고 이 컨택 포인트는 앞에서 총론에서도 설명했겠지만 사실상은 다른 치아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치아의 위치 혹은 배열은 alignment라고 하죠. 위치는 포지션이나 alignment가 이상적일 때 혹은 일반적일 때 조금 그 수준을 낮춘다 하더라도 일반적일 때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상악 중절치의 그림을 양쪽에서 한번 그려보면 대략 빨리 그리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 좀 마음에 안 들게 또 그려졌네요. 자, 양쪽에 이런 식으로 이것을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면 복사하고 붙이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양쪽 중절치의 모양이 자세히 보시면 두께가 좀 달라서 다시 조금 손을 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은 비슷하다고 좀 봐주시고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렸을 때 사실상 지금 제가 그린 거에서 이 높이가 지금 좀 다른데요. 높이가 다르면 안 되고 높이가 같다고 봤을 때 자, 이게 상악 중절치이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건 뭐죠? 펠머 노테이션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FDI 형태로 쓰게 되면
1번, 12번이 되는 거고요. 유니버설 시스템으로 쓰게 되면 8번, 9번이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컨택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컨택 포인트는 여기가 컨택 포인트이죠. 여기가. 네, 여기가 컨택 포인트이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단 3분의 1에 있다. 자, 그럼 절단 3분의 1이라는 건 뭐죠? 절단 3분의 1은 영어로 incisor third를 번역한 것인데 incisor third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자,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그었을 때 점선으로 그어볼까요? 네,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 그리고 네, 이게 좀 3분의 1씩 거리가 잘 안 맞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incisor third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의 위치에 있으면 incisor third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혹시 이것이 좀 더 아래쪽에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middle third, 중앙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원심면의 접촉은 어떻게 되나? 자, 근심면의 접촉은 보시다시피 네, 상악 중절치의 근심면은 어디입니까? 상악 중절치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네, 미디안 라인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악 중절치의 근심은 양쪽 서로 중절치 사이의 컨택 포인트 이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측절치를 한번 옆에다가 붙여서 그려볼게요. 측절치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작게 그려야 됩니다. 위든 아래든요.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렸으면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그림을 잘 그렸든지 안 그렸든지 절단 3분의 1과 중앙 3분의 1의 경계에 원심면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결국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대충 그리긴 했지만 네, 여기가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심면의 컨택 포인트, 예, 이것이 원심면의 디스털 컨택 포인트인데, 이 디스탈 컨택 포인트의 경우에는 센트럴 인사이저의 경우에는 디스탈 컨택 포인트가 되지만 레터럴의 입장에서는 미지얼 컨택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보적인 것인데 이것이 미들 서드하고 인사이저 서드의 사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 라인에 거의 위치해 있다라고, 뭐 아주 작은 수치 정도는 틀릴 수 있겠지만 이 라인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당연한 거지만 상악 중절치의 미지얼 컨택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고 디스탈 컨택 포인트는 두 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최대 풍용 부위. 자, 최대 풍용 부위는 영어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최대 풍용 부위. 복습하는 셈 치시고, 이것은 영어로 height, 네, of contour, 네, 맥주 이름이 아닙니다. 네, 철자가 틀리죠. height of contour라고 부르고요. 요것은 순면하고 고개면 되어 있는데 설면이라고 써도 되는데, 설면이라고 써도 되지만 상악 치하이기 때문에 고개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림에도 나오겠지만 살짝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되고, 아까 미지얼 서피스 그림 그렸던 것처럼 치경선의 예, 만곡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루트가 있는데 제가 너무 두드러지게 그리다 보니까 조금 너무 볼록한 편이지만 어쨌든 순면이든 설면이든 간에 3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됐을 때 둘 다 치경 3분의 1쪽, 네, 서비컬, 네, 인사이절, 미들, 그리고 여기서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서비컬이라고 그러죠. 서비컬은 목이라고 그랬고 치경이라고 할 때 경은 목경자입니다. 그래서 경추하면 목뼈가 되겠고요. 두경부 해부학하면 두, 머리 두, 목경 해서 머리 및 목 해부학의 옛날 표현이죠. 그래서 서비컬 3분의 1, 서비컬 서드 부분에 하이드 컨트롤을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의 변이 없이 루트는 하나입니다. 자, 그럼 밑에 박스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접촉은 맹출 직후에 근심 접촉은 제2 유구치이고 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2 유구치일 리가 없죠. 이것은 제1 소구치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잘못 끼어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위치는 정중선에서 첫 번째 치아로 유일하게 근심면끼리 접촉합니다. 서로. 그 다음 전체 모양은 사절치 중에서 가장 큽니다. 네, 이 사절치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사절치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죠? 네, 상악, 중절치, 측절치, 하악, 중절치, 측절치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단연 제일 크고 도드라지게 크기 때문에 이 치아는 네, 어떤 치아인지 발치된 상태에서도 거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단측이 얇아서 순면에서 보면 삽 모양으로 여겨지지만 치경부척은 순설로 두꺼워서 네, 제가 아까 위쪽 인사이드 서피스 설명했을 때 했었던 말 그대로이죠. 위에서 보면 둥근 모양입니다. 이것은 절치들의 전체적인 특징이 되어 있고요. 기능은 절단, 심미, 발음, 교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네, 중요한데요. 절단, 인사이저이니까 당연히 인사이징을 하겠지요. 심미는 앞니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앞니 없으면 보기 싫죠. 그러니까 심미 당연히 담당하고 발음, 네, 앞쪽에서 네, 치찰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조음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죠. 물론 이 치아가 없다고 해서 그 발음을 못하는 건 아니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th 발음 같은 거 하려면 앞니가 있어야지 편하게 되죠. 그다음 교합해서 전방 유도 교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방 유도 교합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전방 유도 교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앞에 절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하악 절치도 보통은 이렇게 있죠. 하악 절치도 보통 이렇게 있고 사이즈가 좀 작은데 이렇게 있으면서 전방 유도 교합일 때 이 전방 유도 교합을 anterior guidance라고 하고 여기 가지고 있는 이 플레인의 각도가 있습니다. 이 플레인의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정상적인 교합, 뭐 나중에 그리고 앞에서 제가 총론 때 약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클래스 1, 2, 3에 해당되는 교합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는 거에서 일반적으로 클래스 1에서 잘 해당이 될 때 여러분들이 입이 다물어진 상태에서 턱을 앞으로 밀어내 보세요. 밀어내 보면 대부분 비교적 정상적인 교합, 오픈 바이트가 아닌 교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있는 상악 전치 설면의 경사, 제가 표현하는 이 경사를 따라서 밀어내야지 이가 앞으로 벌어집니다. 물론 이걸 앞으로 이렇게 뚝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 앞쪽으로 내기 위해서는 이 경사를 타고 내려가야 되죠. 앞쪽으로 내는 운동 자체를 프로트루전이라고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해부학적으로도 쓰는 용어이긴 한데요. 이렇게 할 때 그냥 앞으로 내지는 못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오버바이트, 오버잽 혹은 버티컬 오버랩 혹은 호라이즌털 오버랩 등 지금 제가 그리는 요것이 바로 흔히 얘기하는 오버바이트라고 부르거나 혹은 버티컬 수직적인 오버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교합에서는 대략 1, 2mm 정도, 0에서 2mm 정도 사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0인 경우에는 H to H 바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프로트루전을 할 때 이 치아를 치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치아의 뒷면, 후면 경사를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일종의 anterior guidance라고 하고 이것은 나중에 교합 이론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신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신미성, 하악 중절치를 덮으며 가장 앞에 위치한다. 지금 제가 방금 그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악 중절치를 이렇게 대략 2mm 정도
정상적일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있는데 정면에서 보았을 때 뭐 이렇게 만화처럼 이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네, 하악 치아는 상악 치아에 살짝 덮여 있는 네, 요렇게 안쪽에 이런 식으로 덮여 있어야지 정상이죠. 네, 이것은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를 제가 너무 크게 그린 건데 네, 여하튼 이런 식으로 덮여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것이고, 크기 때문에 눈에 잘 띈다. 네, 문치, 대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웃을 때 드러난다. 네, 웃을 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네, 100% 맞는 말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여러분들처럼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여러분들 코가 있고 이게 뭐죠? 인중이죠. 필트룸이라고 하고 이것을 큐피드 보라고 하는 입술이 있는데 예, 입술이 있는데 이걸 웃으면 이렇게 뭐 예, 자연스러운 웃음은 아니지만 이때 위에 상악치아가 이렇게 드러나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이유는 여기 입술 이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입꼬리를 당기는 근육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은 나중에 회복 시간에 다시 배우실 텐데 이 앞쪽에 있는 입술 전체 어퍼 립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왜 짧아지죠?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짧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악에 있는 치아가 보이게 되는데 이후 나이가 많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네, 특히 정치인들, 네, 요즘 정치인들은 좀 젊어져서 그런데 오래 그 정치를 오래 하셨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연설하실 때 잘 살펴보시면 주로 하악 치아가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입술 자체의 텐션이 떨어지고 드룰링이라고 그러는 네, 여기 있는 일라스틱 파이버가 줄어들면서 드룰링이 생겨서 위에 있는 치아가 상악 절치가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돌이라든지 젊은 스타들의 입을 보면 크게 활짝 웃으면 네, 중절치가 보이죠. 특히 입이 큰 사람들이 있죠. 뭐 줄리아 로버츠라든가 아니면 요즘 뭐 정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입이 매우 큰데, 이런 분들은 네, 옆에 있는 버컬 사이드로 커서 거의 대구치까지 보이는 것 같고요. 젊은 경우에는 상악 중절치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색 밝기도 중요하다. 네, 그렇죠. 네, 황리라고 부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것은 요즘은 미백으로 많이 해결이 되지만 네, 에나멜이랑 덴틴의 색깔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좌우지간 이것이 첫인상을 결정할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많이 참고하는, 무의식적으로 참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가 많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존학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제대로 된 이론과 술기를 잘 배워서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주면 환자들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요. 아까 순망치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쪽에 있는 절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입술이 뒤로 이렇게 더 물러나게 됩니다. 네, 입술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텐팅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입술이 풀하지 않는 효과가 되면서 윗입술이 뒤로 좀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좀 나이든 에이지드 어피어런스를 만드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틀니를 끼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생기기도 하지만 네, 이런 부분에서 네, 이것도 좀 어려운 설명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보통 이 상악 중절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알베올라 본 속에 이렇게 들어 있을 때 네, 이것을 그 위에 있는 오럴 베스티뷴이 있고 베스티뷴에서 내려온 입술을 이렇게 받치고 있죠. 입술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여기를 잘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서 중절치가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이 속에 있는 알베올라 본이 이렇게 있다가 점점 위축되게 됩니다. 이렇게 떠받치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입술이 뒤로 약간 이동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 이를 빼고 나면 알베올라 본의 리조옵션이 생기는 건데요. 이거 이제 보철학 시간에 많이 배울 텐데,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리조옵션이 생겨서 지금 제가 그리는 이 부분이 없어져요. 그러면 없어진 부분을 이렇게 없애보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그럼 당연히 잇몸도 이 부분이 없어져서 이렇게 후진하게 되죠. 잇몸이 후진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공간이 뜨는 거니까 입술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뒤로 이렇게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원래 있었던 입술이 이렇게 있었다면 그것보다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흔히 노인들이 이렇게 코끝이 이렇게 되면서 더 들어가는 이런 나이 든 모습이 되고, 여기 비해서 이제 하악은 더 나오고, 이렇게 돼서 턱끝하고 코끝이 자꾸 가까워진 이 거리가 점점 짧아지면서 나이 든 형태, 나이 든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66페이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67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있는 순면. 네, 제가 너무 강의를 늦게 한다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조금 있다가 거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 빨리 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처음 읽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치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법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순면, 레비알 서피스. 암기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 그 효율성의 차이가 있겠지만, 직접 써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치약대학원 생활을 처음 하시면서 매우 시간이 빠듯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주로 이제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의 경우에 수업 시간 따로, 뒤에 복습 시간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죠. 시간 전략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 아주 졸리시지 않으시면 연필을 잡거나 아이패드 펜슬 같은 것을 잡으시고 따라서 써보신다든가 하는 연습을 바로 하시면서 바로 암기하시는 것이 전체 암기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특히 피곤할 때의 오감을 다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그냥 영화 보듯이 이렇게 그냥 쭉 보고 계시다가 뒤에 며칠 안 남았을 때 그때서야 잡게 되면 늦은 경우가 많죠. 순면 보면 전체의 모양은 사다리꼴 부정장방형이며 절단면이 긴 모양이다. 그림 실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그려야 되는데요. 약간 도드라지게 그리느라고 지금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고, 여기가 미지알이고 여기가 디스탈이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미리 장치를 썼는데요. 장치를 쓴 것이 바로 여기가 이렇게 좀 장치를 썼다기보다는 미리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약간 미지알과 디스탈의 높이 차이를 두고 그린 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는데, 아주 정확하고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약간은 여기서 경사가 진 형태의 렉탱글이 되는 것이긴, 렉탱글이 아니죠. 그냥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단결절, 메멀로. 메멀로는 옆이 합쳐져서 절단면에 생기는 작은 결절입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본다면 실제로 디벨롭멘탈 그루브를 두고 여기에서 어릴 때 아주 처음에 난 상악 중절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이 이게 오리지널한 폼인데, 곧 이것을 인사이징 하는데 쓰면서 여기가 이만큼 갈려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려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매끈하게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보통 이것은 1, 2년 사이에 갈려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디벨롭먼탈하게 여기가 이렇게 합쳐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살짝 나오는 것인데, 따라서 여기 사이에는 이렇게 반육부가 레이비얼 그루브라고 불리는 그루브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그루브가 눈으로 보일 정도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봐야 보이거나 잘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멀론이 있는 경우가 있다. 로브가 합쳐지며 절단면에 생기는 작은 결절이며 나이가 들면 마모되어 사라진다. 사람에 따라 크기, 수, 형태가 다양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3개가 일반적입니다.
그럼 절단면은 치근 방향 원심 경사로 되어 있다. 네, 이건 무슨 말이죠?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3번이 이 부분입니다. 치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치근 방향이니까 apical direction으로 원심 경사, 원심 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약 0.5mm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좀 크게 거의 한 1mm 정도 그랬지만 실제로는 미지얼 사이드가 디스탈 사이드보다 조금 더 높고 길다라는 뜻이 되겠죠. 치경련은 치근 쪽으로 불룩한 U자형 포물선 형태를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근심련은 약간 불룩한 직선형. 네, 이건 직선으로 이렇게 좀 그리면 되는데 약간 불룩하다라고 하는 건 한 요 정도이고 이에 비해서 원심련은 더 불룩한 직선형. 둘 다 직선이긴 한데 네, 말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약간 더 둥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색깔을 좀 달리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네, 근심련은 좀 더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그리면 좋겠고요. 원심련은 이거보다 더 둥글다라는 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길이 자체가 그 원심련보다 근심련이 조금 더 긴데 그것은 이쪽에서 이제 높이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다음 근심 절단각은 예각이고 원심 절단각은 근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둔각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근심 절단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 네,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고 원심 절단각은 이거에 비해서는 좀 둔각이다.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둔각, 예각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서서 제가 총론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acute 하고 obtuse를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 아시는 게 좋겠어요. 일단 만곡, 절단 쪽 3분의 2는 평평하고 치경 쪽 3분의 1은 둥근 모양이다. 절단 쪽 3분의 2는 평평하고 이 말은 실제로는 미주 디스탈 사이드에서 설명을 해야지 더 좋은 말인데 지금 절단 쪽 3분의 1에 해당되는 3분의 2에 해당되는 이쪽은 거의 대문이라서 평평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치경 쪽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위는 이 아래쪽 부분인데 이것을 옆에서 그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이 되잖아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평평하고 여기는 둥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근심반부. 근심반부는 원심반부에 비해서 약간 넓고 근심반부는 지금 제가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이 부분이 근심반부이고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 원심반부가 되겠지요. 그래서 근심반부는 원심반부에 비해서 약간 넓다. 근심 쪽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이 대략 5대4 정도 된다라는 5대 4.5, 5대 4가 아니라 5대 4.5 정도, 그러니까 10대 9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간 넓고 더 풍요하다, 더 둥글다이며 두 순면구, 레이비알 그루브인데 이게 순면구이죠. 레이비알 그루브에 의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발육력, 디벨롭멘탈 로브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순면구, 방금 말씀드렸던 레이비얼 그루브는 두 개로서 근심과 원심에 있고 순면을 세 엽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절치들의 동일한 특징이고요. 근심 순면부가 원심 순면부보다도 조금 더 길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에 사실상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 책의 그림 12번을 보시면 살짝 움폭하게 그루브라고 부를 정도도 굉장히 쉘로우합니다. 굉장히 쉘로우한 것인데 근심 것이 살짝 더 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비닐선, 복와상선이라고 해서 임브리케이션 라인 제가 제일 앞쪽에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겠죠. 치경부에 임브리케이션 라인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68페이지에 있는 설명, 링구얼 서피스, 펠러털 서피스라고 해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전체 모양은 삼각형이며, 네,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네, 이것은 앞에서 그리지 않았었는데, 뒤로 돌려서 그리니까, 네, 미주얼하고 디스탈이 약간 바뀌는 형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에 보면 숟가락처럼 생겨서, 네,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모양은 삼각형, 네, 삼각형으로 보이죠.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치경 쪽으로 가면서 순면에 비해서 폭이 좁아지며 V자형 모양이 된다. 네, V자형 모양이 된다. 그 다음 절단면 약간 설측으로 튀어나와서 변연융선, 설면 결절과 함께 설면 전체에 띠를 형성하고 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네, 이거를 옆에 있는 것만큼 변연윤성만큼 아주 자세하게 안 그린 거는 그렇게 그 정도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살짝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띠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 띠에 의해서 네, 변연윤선, 설면결절, 설면결절은 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설면 전체에 띠를 형성하고 설면화, 설면화가 바로 네, 이 부분이 설면화가 되겠습니다. 설면화를 이룬다. 그다음 변연융선, 변연융선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에 있는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 근심 쪽이 넓고 길면 네, 근심 쪽 이쪽이죠. 근심 쪽이 넓고 길며 원심 쪽이 약간 짧죠. 양쪽 융선은 치경 3분의 1에서 볼록한 설면 결절을 만든다. 치경. 네, 치경이면 다시 치경 3분의 1은 여기 부분이 되겠지요. 그죠? 네. 이거 그리 여기가 치경 3분의 1, 서비컬 3분의 1이 될 텐데 여기에서 설명결절, 설명결절은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네,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보면 네, 이 부분이 설명결절이고요. 싱글룸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 싱글룸은 네, 그 상악 중절치에서는 아주 도드라지진 않지만 예, 어떤 사람들은 좀 도드라집니다. 이런 설명결절의 최고점은 약간 원심경사되어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림도 그랬지만 약간 최고점은 이 정도. 네, 따라서 이것을 정중앙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네, 굵은 걸로 그어졌네요. 가는 걸로 바꿔서 그어보면 대략 약간 원심 쪽, 디스탈 쪽에 위치해 있다. 그다음 설면화로 0개에서 3개의 극돌기가 나와 있다. 네, 이 극돌기 설면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여기 전체가 설면화잖아요. 여기 전체가 설면화인데 이쪽으로 극돌기라고 해서 약간 튀어나온 극돌기가 뭐 하나, 둘, 셋 예, 이게 굵은 거라서 좀 그런데요. 가는 걸로 바꾸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그림에는 하나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W 쉐입도 있고요. 이것 역시 anthropology, 네, 인류학적 측면에서는 진화를 찾는 데 있어서 네, 어떤 필로제니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런 내용들은 너무나 복잡한 내용이어서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정도의 범위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때때로 설면서와 링구얼 핏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싱글룸 근처에 여기에 제가 흰색으로 표시하니까 좀 그런데 요거 위치에 피트가 있어서 이렇게 핏이 있으면 핏은 뭐예요? 핏은 절단해서 섹션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음식물이 차서 잘 썩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치경, 네, 치경이라고 하면 보통은 네, 치아의 서비컬을 의미하지만 네, 이것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덴탈 미러를 치경이라고도 합니다. 경자는 이때 경자는 목 경자가 아니고 거울 경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치아가 있을 때 이쪽에다가 치경을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살짝 꺾여서 이렇게 뭐 있으면 이렇게 미러를 통해서 봤을 때 까맣게 변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핏이 있는 경우고 핏이 있으면 사실 좋지 않죠. 핏이 없는 게 훨씬 낫죠. 핏이 있으면 충치가 잘 생겨서 네, 이걸 모르고 오래 놔두게 되면은 근관 치료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설면 치은 구가 있는 경우에 형성이 되고 치아 우식증이 호발 부위여서 이렇게 여기에 핏만 있는 게 아니라 핏에서부터 출발해서 약간 이렇게 라인이 생겨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까맣게 선이 생기면서 치아 우식증이 발생하곤 합니다. 네, 다음 근심면. 근심면은 미지얼 서피스이죠. 네, 미지얼 서피스는 뭐 자주 그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면 네, D가 좀 너무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고 네, 여기서 전체 모양은 삼각형이죠. 지금은 치관 부위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삼각형의 형태가 네, 아까 네, 했었던 링구얼 서피스하고는 반대죠. 네, 에이펙스 쪽이 더 넓은 삼각형이죠. 절단면이 정점이 되고 이등분선이 뿌리 끝과 절단면을 지나는 네, 방금 그렸던 삼각형을 다시 그렸을 때 이것을 거의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측면은 불룩하며 최대 풍룡부는 치경 3분의 1이고 네, 이거 좀 그림을 약간 잘못 그렸는데 치경 3분의 1 정도의 최대 풍룡부가 있으며 불룩하다라는 게 이것이고 이게 서비컬 서드가 되겠죠. 여기 최대 풍룡부가 있게 되고요. 절단측으로 갈수록 망곡도가 약해진다. 네, 이 그림 자체를 매우 둥글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네, 올라가면서 절단측으로 가면서 매우 스트레이트해서 입술에서 밖으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스트레이트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 설측면은 절단측은 약간 불룩하고요. 절단면이고 중앙부는 오목하고 여기 약간 불룩, 여기 약간 오목, 그 다음에 치경측은 불룩. 이건 설명 결절 발달이 좋아서 여기 있는 예, 치경측은 상당히 불룩이 되는 것이죠. 예, 최대 풍룡부를 형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가 역시 최대 풍룡부 하이트 오브 컨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자 형태, 네, S자 형태인데 뭐 이렇게 그리면 S자를 뒤집어 놓은 모습이지만 S자 형태들을 가지고 이것이 전체 절치들의 특징이 됩니다. 치경련은 절단 쪽은 볼록하고요. 망곡도는 치아 중에서 가장 크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치경련이라고 하는 거를 색깔을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네, 요거죠. 이 치경련, 서비컬 라인이고 치경련 자체의 망곡도가 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도라고 하면은 레이트나 프로포션을 얘기하지만 실제 여기서 가리키는 거는 그 수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가 앞쪽에서 나왔었는데요. 대략 3.5 정도, 네, 3에서 3.5 정도의 망곡도를 가지는데 망곡도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망곡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근심 접촉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단 3분의 1 부위 대략 이 부분에 생깁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원심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심면은 네, 역시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원심에서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리는 것이 약간 옳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생겼고 네, 이것도 지금 앞쪽에 보면 네, 거의 스트레이트한 부분을 좀 못 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하고 네, 지금 설명 결절을 매우 뚱뚱하게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치경련의 불룩한 정도를 좀 줄였는데 좀 심하게 줄였네요. 뭐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모양은 역시 삼각형, 똑같이 삼각형이죠. 이렇게 삼각형이 되겠고요. 예, 근심면과 비슷하지만 약간 작고 볼록한 형태이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절단면은 치근 방향 원심 경사로 근심 절단면이 일부 보인다는데 여기에서 실제 이제 이 길이가 이 길이에 비해서 대략 얼마? 0.5 정도 길지 않습니까? 0.5mm 정도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이는 이 끝이 실제로는 근심 끝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건 뭐 말이 그렇지 실제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근심 절단면 일부가 보인다. 그리고 치경련은 절단 쪽으로 볼록한 거는 똑같은데 절단 쪽으로 볼록한 건 똑같은데 그 정도가
네, 망곡도가 좀 작아서 1mm 정도 적게 나와서 2.5mm 정도, 2.5mm 정도로 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앞쪽에서. 그다음 원심 접촉점은 절단 3분의 1과 중앙 3분의 1의 중간이니까 경계니까 이걸 3분의 1씩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네, 선에 머무르는 부분. 왜 그렇죠? 키가 좀 더 작고 적은 측절치랑 레터럴 인사이저랑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신면보다 이 부분이 좀 더 풍요합니다. 70페이지 절단면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약간 부채꼴을 그리다시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절단면은 절단연을 기준으로 절단연이 어디죠? 절단연이 바로 여기죠. 절단연을 기준으로 네, 순축 레이비얼 사이드 링구얼 사이드일 때 레이비얼 사이드 쪽은 예, 반달 모양 그리고 링구얼 사이드 쪽은 삼각형 모양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근심반부가 더 풍요하다. 네, 근심반부가 네, 사실 이건 아주 도드라지진 않은데 근심반부가 네, 이쪽이 미지알이고 이쪽이 디스탈이라고 하면 이 치아는 몇 번 치아이겠습니까? 네, 11번 치아이죠. 11번 치아를 네, 오클루잘 서피스 혹은 인사이저 서피스에서 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절단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르면 절단면이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단면이 되고요. 근심반부가 더 평행한데 절단면은 마모가 되어서 절단연이 평탄해져서 절단면이 됩니다. 즉 절단연, 네, 연은 뭐라고 했죠? 라인이죠. 라인이 절단면이 되는 것이죠. 면은 서피스이죠. 네, 다음 절단은 순솔폭이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네, 이 그림에서는 사실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중심으로 본다면 저의 절단면은 너무 레이비얼 사이드에 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책에 가까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본다면 절단면이 이 정도에 있어야지 대충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요 길이하고 이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즉 절단은 순솔폭의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고요. 설면은 인전면에서 설면 결 쪽으로 가면서 폭이 좁아져서 삼각형이 된다. 네, 인전면이 어디인가요? 인전면이 지금 제가 표시한 네, 미지얼하고 디스탈이고 여기에서부터 어디로 간다? 네, 여기에서부터 설면 결절 방향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삼각형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때 설명 결절은 약간 원심 쪽에 이쪽에 위치한다. 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약간이기 때문에 지금 좀 과장되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실제로는 이걸 봤을 때 정중선일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 맞겠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71페이지에 있는 치근 및 치수, 루트 앤 펄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는 치근이고요. 펄프는 치수가 되죠. 예, 치근 안에는 루트 커넬이라고 해서 혹은 펄프 혼이 있어서 예, 펄프를 담고 있는 예, 공간이 있죠. 먼저 치근은 원뿔형 당근치, 콘 쉐입의 당근치이고 당근치라고 하는 것은 네, 싱글 루티드 티스가 되겠죠. 네, 이것은
전체의 특징이고요. 순측이 넓은 둥근 삼각형. 자, 위에서 본 모습의 인사이저 서피스가 있을 때 치근 자체도 약간 그 모양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치근의 레이비얼 사이드, 링구얼 사이드 해서 완전 동그랗지는 않고 순측이 넓은 둥근 삼각형이고, 절치 중에서 치근이 가장 굵어서 비교적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치근은 약간 원심경사되어 있는데 대개 상악 중절치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중절치든 측절치든 모두 이렇게 루트는 살짝 원심으로 되어 있죠. 그림에서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은 너무 심하게 원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덜하고 거의 위쪽으로 가다가 끝에서 살짝 이 정도, 여러 가지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치아의 치수는 치아의 외형과 비슷한 모양으로 치수실 펄프 체인버의 근원심폭은 넓지만 순설폭은 좁다. 근원심폭이 넓고 순설폭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편에 있는 인사이저 서피스에서 봤을 때 그림으로 본다면 치수의 치수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는 얘기가 되고, 정면에서 봤을 때 펄프 홈은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형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치수실의 근원심폭은 넓으나 순설폭이 좁다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근원심폭, 요 근원심폭 MD, M이 사실은 11번을 그린 거라면 이쪽이 M이고 이쪽이 D죠. MD이지만 레이비오 링구알 쪽으로 할 때 레이비얼 링구알의 이것은 사실은 좀 작다, 짧다 이런 것이 되겠고, 치수각은 절단 결절을 향해서 3개가 있으며 3개가 있다는 건 디벨롭멘탈 로브라서 그런 건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3개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펄프혼이 3개가 있고, 중앙의 치수각이 가장 먼저 사라져서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자, 이것은 좀 더 응용을 해서 상악 전치부를 프레퍼레이션, 치아 삭제는 왜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근관 치료한 치아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는 심미적인 이유로도 수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심미적인 수복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적절한 두께가 필요하게 되죠. 심미적인 수복물이라고 하면 과거에서 써왔었던 포슬린 퓨즈드 투 메탈이라고 하는 PFM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는 올 세라믹까지, 올 세라믹이나 지르코니아까지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러한 재료의 물성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두께의 얇기가 정해집니다. 심미적으로 아름다울수록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에나멜과 비슷한 투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상당한 두께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 두께만큼 치아를 프레퍼레이션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정면의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크라운의 모양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를 해내고 나서 지금 제가 빨간색 빗금으로 친 부분이 크라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보시면 이 치수강의 치수각, 즉 펄프 혼 부위,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위가 출혈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치수는 안에 있는 연조직과 혈관 등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퍼포레이션이 되게 되면 속에 있는 곳에서 이제 혈관에서 블리딩이 나오게 되고, 그 블리딩이 나왔을 때는 이 치아를 근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 책에 있는 내용,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TF든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지엽적인 것들은 잊어버리시겠지만, 늘상 다루는 치아이기 때문에 모두 암기하지 않고도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악 중절치에 대한 기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